안녕하십니까. 역사진영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이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신발이 전부 다 가지런히 현관 혹은 대문 쪽을 향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모든 자동차의 앞부분이 길 쪽을 향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나라의 옛날 수도의 어느 유명한 사원에는 여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또 현재 수도의 어느 절에는 고양이를 신으로 삼는 사당도 있습니다. 여우와 고양이조차 신으로 섬기기도 하는 나라, 이 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요?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과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외출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혹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자신들의 신발과 자동차는 물론이고, 손님들의 신발과 자동차까지 모두 길 쪽으로 향하게 정렬하고 주차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국민의 기질이 외향적이어서 한시라도 빨리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일까요? 또 일본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여러 종류의 신을 믿는 와중에 왜 괴와 고양이는 물론이고 여우까지 신으로 모시는 신앙도 있는 것일까요? 지구상에는 이상한 나라가 참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아주 이상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점이 이상하고 왜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됐을까요? 주로 지리와 역사, 즉 역사지정학적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국토 면적이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아주 넓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남한의 3.8배, 남북한을 합쳐서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1.7배. 지구상에 200개 이상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면적 순으로 60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근데 국토는 그렇게 넓은 나라이지만은 농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쓸만한 땅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산이 너무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산들도 보통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높은 산인 후지산, 도쿄 옆에 있죠? 후지산. 후지산이 3,776m입니다. 그리고 3,000m를 넘는 산이 무려 21개나 있습니다. 2,000m를 넘는 산은 자그마치 72개나 됩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백두산 높이가 얼마죠? 2,744m죠, 아마? 하여간 2,000m가 넘는 산은 달랑 백두산 하나입니다. 일본은 72개가 있는데. 그리고 2,000m에 가까운 산도 한라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일본이 얼마나 극심한 산악국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산악국가는 필연적으로 농토가 부족합니다. 온 천지에 산맥들이 이렇게 있고 온 천지의 산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농토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농토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식량이 부족합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사람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육고기조차 먹지 못했습니다. 그 육고기를 먹지 못한 기간이 7세기 때 덴무천황 때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메이지 유신 때까지 무려 1200년 동안 육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불교 국가로서 살생을 하지 않는다. 불살생이라는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육식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소하고 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식재료로 쓸 경우 금방 멸종이 되어버리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종자가 씨가 말라버리면 그 다음엔 돼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산지를 개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 식량도 부족하고 육고기도 못 먹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먹어야 커지고 많이 먹어야 뚱뚱해지는 건데,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왜소한 사람, 줄여서 외인이 됩니다. 뭐 더 비칭으로 그들이 우리를 조선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들을 외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세상에서 가장 키가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호빗족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환태평양 조산대가 있어가지고, 환태평양 조산대에 일본 열도가 포함되어 있는 바람에 수시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진도 6.0 이상의 대형 지진 가운데 무려 5분의 1이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특히 1923년에 일어났던 그 간토 대진제, 우리말로는 관동 대지진이라 그러죠. 그때는 한꺼번에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 그 도호쿠 쓰나미, 여기 이 후쿠시마 있는 데죠.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 있는 센다이 있는 이쪽. 이때도 18,000명이 죽거나 사라지고 2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진만 자주 나는 게 아니고 태풍도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이 태평양에서 발달한 열대성 저기압,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열도에는 연평균 27개의 태풍이 찾아옵니다. 뭐 그때마다 작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인명 피해를 내고는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남부, 여기 이제 큐슈의 이 하단부 이쪽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제 오키나와 제도가 있죠. 오키나와 제도가 있는 이쪽으로는 하도 태풍이 자주 일어나 가지고 그 일본의 가장 그 번화가인 도쿄의 긴자를 빗대 가지고 태풍 긴자라고 부릅니다. 태풍 긴자. 태풍이 긴자처럼 바글바글하게 온다. 자, 그리고 일본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 국가입니다. 온천이 많다는 이야기는 땅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부글부글 끓으면 화산이 많습니다. 그럼 화산이 많이 발생을 하면 화산에 따른 화재도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풍까지 자주 불어닥치니까 한번 불이 붙으면은 그 불길이 무섭게 번집니다. 사실 그 화재는 지진하고 더불어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재난입니다. 산이 많아서, 이 산이 이렇게 많다 그랬죠? 2000m 넘는 것만 이런 두 개. 산이 많아서 당연히 나무가 많습니다. 나무가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집들을 전부 목조로 짓습니다. 그리고 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평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집을 지으면 다닥다닥 붙여 짓습니다.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전부 붙어 있죠, 집들이. 근데 그런 곳에 강풍을 동반한 화재가 한번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하나가 잿더미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 일본은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의 집합소인데, 그 자연재해의 그 집합소에 마침표를 찍는 게 폭설입니다. 폭설. 일본은 이렇게 크게 네 군데로 나누는데, 이쪽을 이제 북해도라 그러고, 여기 제일 큰 섬 이걸 혼슈라 그럽니다. 혼슈. 그 다음에 여기를 큐슈, 그 다음에 여기를 시고쿠, 이렇게 이제 네 개로 크게 나누는데, 이 혼슈의 중앙부, 이쯤입니다. 여기가 도쿄입니다. 도쿄. 지금, 도쿄의 북쪽 이쪽에는 겨울철에 이렇게 그 대륙에서 불어오는 그 계절풍,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그 계절풍들이
이렇게 그 동해 안에 이제 일본해하고 동해하고 이제 일본해죠. 일본의 습기를 잔뜩 머금고 와가지고는 3,000m가 넘는 그 산들에 부딪히니까 그게 전부 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한번 눈이 왔다 하면은 뭐 조금 많이 오면은 평지에서는 1m에서 2m, 산간 지역에서는 뭐 곳에 따라서는 5m 이상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한 번 오는데. 근데 그 적설 기간도 깁니다. 긴 곳은 5개월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이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그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그 설국의 그 유명한 첫 문장,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나라였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 라고 하는 그곳 배경이 눈꽃 축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이제 북해도라고 생각합니다. 눈꽃 축제가 열리는 곳. 근데 북해도가 아닙니다. 도쿄 바로 북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니가타현입니다. 니가타현이 그 설국의 무대입니다. 니가타 바로 밑에 이제 도야마현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노현이 있습니다. 이 도야마현하고 나가노현을 연결하는 곳은 일본 알프스라 불리는 그 산악 관광 코스, 다테야마 알펜 루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테야마 알펜 루트. 그곳은 이제 봄에 도로에 제설을 하면은 양쪽 옆에 높이 10m 이상의 눈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설 지역은 이제 수시로 철로도 폐쇄되고 주민들은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그 지붕에 쌓인 눈으로 인해 집이 붕괴될 우려도 높기 때문에 집들의 지붕도 굉장히 뾰족하게 만듭니다. 아주 급한 급경사로. 그리고 눈만 오면 온 주민이 나와서 제설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지진, 해일, 태풍, 폭설, 화산 폭발 등등 자연재해의 종합 백화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연재해가 잦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제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일본 사람들은 집에 들어올 때 신발하고 자동차를 전부 바깥으로 향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언제 갑자기 지진과 태풍이 오고 화산이 터지고 화재가 일어날지 몰라서, 그런 자연재해가 닥치면 한시라도 빨리 바깥으로 뛰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쁠 때는 1분 1초가 아쉬운 법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그 대피 준비만 잘하는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원들은 퇴근할 때마다 책상을 아주 깨끗하게 치워놓고 간다고 합니다. 오늘이 지금 퇴근하는 이 순간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은 후에 자신의 책상이 너무 더러운 상태로 남아있을까봐, 남들한테 너무 지저분하게 보일까봐 매일 깨끗이 치워놓고 간다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그것이 이제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의 일본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마음에 위안을 주는 것이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냥 믿고 싶어 했고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일본에는 무려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고, 그 800만 개의 신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개신이 없고 고양이 신이 없고 여우 신이 없겠습니까? 하여간 닥치는 대로 그때 내가 그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거기에 마음을 줬다 그럼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집집마다 조상신을 섬기는 제단하고 부처님을 섬기는 불단하고를 함께 갖추고 있는 집도 수두룩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의 강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문부호 2개의 일본. 이 퀘스천 마크에는 두 음절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뭐뭐의 일본입니다. 과연 그 단어가 뭘까요? 뭐뭐의 일본.
하여간 다음 시간에는 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의 인문학자가 분석한 이상한 나라의 일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